미친 장면이 나오죠. 또다시 후이에게 패스를 주고 언더래핑을 나갑니다. 이거만큼은 저는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세계 최초 박스 투 박스 중앙 수비수다. 세계 최초 박스 투 박스 중앙 수비수. 후이한테 패스를 주고 뛰기 시작하죠. 벌써 이 선수 겁먹었습니다. 그다음에 후이에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중앙 수비수가 더 빨라요. 치고 나와서 요 장면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이거 공격수들도 본 주발이 오른발이면 왼발로 이거 한 번에 차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 김민재가 기가 막히게 왼발로 차면서 자살골이 들어갈 뻔했던. 진짜 이 김민재가 이 왼쪽 라인을 이렇게 뛰어나갈 때 장면은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야, 볼 때마다. 웨이파비 코치와 함께하는 경기 전수 분석, 감독 분석, 선수 분석. 김민재 4대0. 4대0. 어제 경기를 보면 이제 김민재가 또 잘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루랑 헤딩 경합 싸움 해가지고 이겨주는 거라든가 뭐 요런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앙기샤가 비어있을 때 뭐 앙기샤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항상 하던 모습들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패스 미스가 평상시보다는 많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장면을 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김민재가 여기서 이제 공을 잡았을 때 요 패스 기가 막혔습니다. 시메오네가 뛰고 김민재가 왼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왼발로 뛰는 시메오네를 보고 뒷공간에 이렇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어요. 시메오네가 토몰이랑 1대1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아쉬웠던 건 오시멘이라면 이거를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1대1을 하지 않았을까. 시메오네가 토모리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밀리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오시멘을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경기긴 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김민재가 지루한테 계속 붙었어요. 지루한테 붙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뒷공간이 털리기 시작했거든요, 나폴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흐마니가 좀 붙어주는 쪽으로 바꿨고 경기가 흘러가면서 이제 김민재가 살짝 다시 뒷공간을 커버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경기 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흐마니가 경합 붙어주고 지루가 넘긴 거를 김민재가 커버해주는 장면. 전반 초반에는 김민재를 계속 지루한테 붙였거든요. 근데 전반전에 이제 골을 먹고 막 이러면서 라흐마니가 조금 더 싸워주고 김민재가 조금 더 내려와서 커버해주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지루가 뒷공간 팔 때 김민재가 견제를 잘 해주면서 지루가 정말 좋은 터치를 가져갔지만 김민재가 스틸을 하면서 위험으로부터 지루를 막은 장면도 있고요. 일단 김민재가 잘한 장면들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또다시 로보트가 공 잡았을 때 김민재가 공을 받으러 나옵니다. 미친 장면이 나오죠. 또다시 후이에게 패스를 주고 언더래핑을 나갑니다. 이거만큼은 저는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세계 최초 박스 투 박스 중앙 수비수다. 세계 최초 박스 투 박스 중앙 수비수. 후이한테 패스를 주고 뛰기 시작하죠. 벌써 이 선수 겁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이에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중앙 수비수가 더 빨라요. 치고 나와서 요 장면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이거 공격수들도 본 주발이 오른발이면 왼발로 이거 한 번에 차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 김민재가 기가 막히게 왼발로 차면서 자살골이 들어갈 뻔했던 장면. 진짜 이 김민재가 이 왼쪽 라인을 이렇게 뛰어나갈 때 장면은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자, 볼 때마다. 여기가 이제 실점 장면입니다. 볼이 들어가죠. 디아즈. 와, 브라임 디아즈. 지려요,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솔직히 어제 지루도 지루인데 브라임 디아즈 때문에 이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맨시티에서 키우던 유망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옛날에 맨시티 다큐 제가 즐겨봤을 때 보면 항상 유소년 팀에서 1군으로 콜업 당하던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 근데 디아즈인데 볼이 연결이 됐을 때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선수가 언더래핑을 나가다 보니까 김민재는 당연히 이 선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왼쪽 중앙 수비수다 보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선수가 뛰는 걸 보고 이 패스를 넣거든. 그러니까 김민재는 미리 이 공간을 커버하러 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레앙을 라흐만이랑 로렌조가 둘이 막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대표팀에서도 항상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라흐만이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오픈죠. fucking body 라흐만이. 라마니 오픈 the fucking body. 그걸 안 했어. 여기서 아흐마니가 여기서 몸을 안 엽니다. 그러면서 사실 로보트카의 수비도 너무 아쉬웠고 이날 경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전 제일 아쉬운 선수가 후이 선수였어요, 사실. 여기서 디아즈가 드래그백을 했다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약간 강인이처럼 탈압박을 해냅니다. 이강인처럼 완벽한 탈압박을 해냈고 김민재는 이 선수한테 이제 끌려온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라흐만이 보세요. 어디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잖아. 이 공만 보고 있잖아. 여기서 지금 여기서 라흐마니가 몸을 열어서 레앙을 체크해주고 로렌조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더 땡겨와줘서 이 레앙의 뒷공간 침투를 봐야 되는데 이제 믿었던 거야. 대표팀 선수들이 김민재를 믿었던 것처럼 로보트카랑 후이가 이 2대1을 이 상황에서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발리면서 엄청난 공간이 났고 김민재는 자리 이탈을 한 상태고 디아즈가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디아즈가 와
자, 강인이 플레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 윙에 강인이를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장면들, 이런 장면을 확실히 해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강인이 이 패스를 넣어줬을 때 뛰어들어가는 게 하더웨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디아즈가 볼 넣어주면 레앙이 뛰어들어가는데,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이 볼 넣어주면 뛰어들어가는 게 음디아예랑 하더웨어라는 거. 이런 게 일단 아쉬웠죠. 요게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뒷공간이 털리게 되면서 골키퍼랑 마주보는 상황이 됐는데 레앙의 침착함, 와, 이거를 칩샷을 해버리더라. 와우, 이거를 칩샷을 해버리는 레앙을 보고 전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자의 과대평가 너무 심함, 올려치기 적당히 함. 베리나 남친 얼스님, 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려는 거야? 왜 이렇게 도대체 편가르기를 하려는 거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장면 보세요. 여기서 브라임 디아즈가 빠져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다음에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놓고 레앙이 뛰어들어오는데, 요 장면만 보면 라흐마니가 업사이드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런 업사이드 라인을 만들려면 오픈 저 퍼킹 바디가 돼가지고 적어도 레앙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맞추는 거거든. 지금 라흐마니는 김민재랑 선 맞추려고 한 거야. 얘가 이 패스를 넣을까봐. 디아즈가 여기서 이 패스를 넣어줄까봐 업사이드 트랙을 쓴 거거든.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레앙이 뒤에서 뛰고 있는데 업사이드 라인이라니. 왼발잡이가 여기서 안을 보고 있는데 업사이드 라인이라니. 최악의 선택을 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라흐마니를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저는 항상 이제 김민재 칭찬을 할 때 라흐마니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자, 요 장면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퀴즈 한번 내겠습니까? 뭘 느끼시나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부터 김민재를 비판적인 분석을 할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월드컵을 우승한 스트라이커는 다르다. 김민재의 시야 밖에 서 있습니다. 김민재 뒤에 서 있어. 본인이 앞에 서 있었다간 어차피 공간 뛰어봤자 김민재한테 따라잡힐 거 알고, 미리 나와버리면 김민재한테 처박힐 거 알고 그냥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다가 레앙이 제끼고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고 김민재는 무르게 되는 거지. 이 타이밍에 튀어나온 거야 지루가. 근데 김민재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다시 압박을 나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지루에게 공을 뺏으려고 했지만 뺏지 못하면서 공이 레앙에게 흐르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할 것 같나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정도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텐데, 그치, 역시 이스트원. 중앙수비수가 모든 공을 빼앗으려고 들면 안 된다. 내가 이제 말을 한 게 있잖아요.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에 가면 여전히 좋은 수비수가 되겠지만, 이 김민재의 특성상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수준의 탑 레벨의 스트라이커들을 만났을 때 이게 잘 먹히면 레전드가 되는 거고, 이게 안 먹히면 쥐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게리 네빌이랑 제이미 캐리거가 요걸 가지고 이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지 않는 수비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도전적인 게 먹힐 땐 최고인데 안 먹힐 때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 볼이 결국 사이드로 나갔어요. 레앙이 볼을 결국 사이드로 뺐고 뛰어나가다가 이제 왼쪽 딱 뛰어나가면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김민재가 라흐마니와 다른 건 보이시죠? 김민재는 오픈 바디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지루를 보고 있고요. 라흐마니는 공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크로스가 올라왔고, 요 장면을 가지고 김민재의 헤딩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김민재의 헤딩 클리어가 별로였다라고 하는데, 지루가 와서 갖다 박는데 여기서 헤딩 자체를 김민재가 이겼다는 것 자체가 잘한 거예요. 이거를 김민재가 이 부분에서 김민재가 헤딩을 건든 게 잘한 거지, 이거를 가지고 김민재의 실수 때문에 골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볼이 정확하게 디아즈한테 떨어졌습니다. 디아즈가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뭐합니까? 후이가 공을 막으러 가다가 슬라이딩 태클을 하게 되었고, 김민재가 이게 이제 안 될 때 다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다 안 될 때 안 된다는 게, 대부분의 수비수라면 여기서 반응을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다이어면은 딱 이럴 상황이야. 근데 김민재는 움직였어. 아니, 반응을 해서 발을 뻗었다는 게 사실상 대단한 거긴 해요. 근데 재수가 없게 김민재를 맞으면서 굴절이 돼서 이제 골이 들어갔습니다. 요 장면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김민재 보면 확실히 몸이 열려있죠, 라흐마니에 비해. 라흐마니 여기서 아무도 안 잡고 있어요. 물론 라인을 내리고 있는 거지만 로보트카가 레앙을 잡아주고 있고요. 후이의 위치가 너무 아쉽습니다. 후이가 너무 좁혀있어. 그러니까 지루라는 존재를 견제해서 좁힌 거는 알겠다만, 너무 지루를 의식한 나머지 너무 좁히게 됐고, 이 장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경기 내내 나와요 이 장면이. 근데 아까 도전에서 흘렀다는 거는 뒤에 센터백 포함 수비 라인이 버티고 있는데 당연히 지루가 공 못 잡고, 공 잡고 못 돌게 압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YCY님. 압박을 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압박과 그 공을 따려고 드는 거는 천지만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김민재는 스탠딩 점프고요. 지루는 런닝 점프인데 김민재가 헤딩을 땄다는 거는 높게 사야 되는 겁니다. 정말 높게 사야 돼요. 후위의 위치가 일단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공이 흘렀을 때 이거를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진짜 안 좋아하겠지만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월드컵 때 안정환 해설위원님, 이용표 해설위원님이 했던 발언이 있죠. 중앙 수비수가 이 상황에서 슬라이딩 태클을 왜 하냐. 장현수 선수한테 했던 말이죠. 저는 그때 수비수라면 이 상황에 당연히 태클을 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후위도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막고 싶은 마음의 수비는 슬라이딩 태클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즈가 굉장히 잘 접었고 팅을 때렸는데 김민재가 너무 반응을 잘해서 굴절이 됐던 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보트카, 라마니, 그 다음에 김민재가 지루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후이가 또다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후이는 이 선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김민재는 지루를 잡고 있는 상태고 로보트카랑 라흐마니가 이제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후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요 공을 막으로 들어오는데 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 2대1 상황에서 라흐마니와 좀 로보트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레앙이 사이드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으면 김민재가 다 커팅이 가능한 건데 2대1 싸움인데 너무 쉽게 제껴졌어 둘이. 그러면서 패스가 들어왔고 뛰어들어오면서 스루 패스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그 못 단 게 너무 아쉬웠죠. 근데 이제 김민재에게 아쉬움이 여기서도 하나 나오긴 합니다. 패스가 들어갔고 지루의 완벽한 터치 이후에 정말 좋은 슈팅이 나오는데 아쉽게 골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장면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김민재가 미리 라인을 내려서 좋은 위치를 잡아서 상대들이 뛰어들어오는 거를 막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쥐약이 될 땐 이렇게 쥐약이 되는 겁니다. 오프사이드 라인을 무시하는 꼴이 되거든. 김민재가 이렇게 내리는 게 이번 시즌에 그 예측이 다 완벽하게 맞으면서 정말 무결점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예측이 틀렸을 때는 이제 엄청난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볼이 이제 기가 막히게 들어가죠. 볼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요 라인을 지키고 있지 않았던 김민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레앙이 뛰었더라면 레앙도 오프사이드가 안 되는 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루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격수라면 터치를 밖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잘 잡아놨을 거야. 지루는 역시 버스터치의 장인이죠. 와, 이거를 오히려 템포를 한번 끊어가지고 딱 한 번에 가져가니까 김민재가 순간 절었어. 그러면서 따라 들어갔지만 지루에 이제 유효슈팅이 안 나온 게 천만다행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리아에서는 이 김민재가 로보트카가 있는 가정하에 요 예측 수비하는 게 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로보트카가 없는 세리아에서는 이거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를 간다면 이런 예측 수비하다가 진짜 잘 안 되는 날에는 해리케인, 하베르츠, 제주스, 홀란드한테 정말 많이 털리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욕이 아니라 여러분들 김민재 선수를 보면 피지컬 개 좋은 맥과이어거든. 솔직히 피지컬 개 좋은 맥과이어라고 생각해 나는 김민재가. 아니 이 피지컬 말고 빠른 맥과이어, 판단력 좋은 맥과이어 한창할 때 얼마나 잘했는데 해리 맥과이어 잘할 때도 항상 얘기하던 거잖아요. 이게 잘 될 때는 기가 막힌데 안 될 때는 진짜 끝도 없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다행히 실점을 안 해서 너무 다행이었죠. 2대0일 때 이제 지엘렌스키가 여기서 뻘짓 드리블을 합니다. 그냥 평상시 같으면 패스 주면 되고 앙기샤 줘가지고 풀어나가면 되는데 오시맨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엘렌스키가 여기서 제끼려고 하다가 뺏겼어요. 그러면서 지엘렌스키가 뺏겼으면 앙기샤가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앙기샤까지 앞으로 나가다가 제껴집니다. 그러면서 볼이 레앙에게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앙이 뛰고 있고 또다시 라흐마니가 커버를 들어가고 로보트카가 커버를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현지 평점 4점 받았죠. 이거 민재 모르겠어요. 전 평점 같은 거 신경을 안 써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치고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로렌조 내려오고 있고요. 라흐마니 있고요. 로보트카가 있는 3대1 상황입니다. 김민재가 지루를 맡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릴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김민재 개 못했다 이러는데 김민재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이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무슨 김민재가 재앙이었다 이러는데 당신들이 재앙입니다. 이걸 뚫렸어. 이거 말이 안 돼. 아니 여기 본인 수비수 2명이 따라오고 있으면 유일하게 여기서 라흐마니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돌파당하는 거야. 와 이거를 돌파를 당하냐. 그러면서 솔직히 슈팅 타이밍은 레앙이 잘한 거긴 해요. 레앙의 슈팅 타이밍이 미치긴 했었습니다. 월드컵 전에 모두가 레앙 했는데 저는 사실 세리아를 보면서 이번 시즌에 레앙이 별거 없던데 빠른 거 빼고는 없고 굳이 그다른 매력이 없다 해서 포르투갈전 때 레앙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레앙이 왜 레앙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김민재를 잡아줍니다. 왜 김민재를 잡아주겠습니까? 그만큼 나폴리가 이렇게 털린 거에 있어서 김민재까지 뛰고 있는데 A씨한테 3대 0이라니 김민재까지 뛰고 있는데 3대 0이라니 이런 마음으로 김민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확실히 피곤해 보입니다. 이 장면을 가까이 클로즈업으로 봐보세요. 이거는 레앙이 당연히 잘한 거지만 라흐마니가 여기서 얘가 지금 몸이 완전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접힌다는 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두 명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밖을 보여줬으면 안 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턴오버가 나오는 장면이죠. 턴오버가 너무 많았어요. 턴오버가 나오다 보니까 로보트카도 자리를 못 지키는 장면이 나오죠. 쭉 테오가 밀고 들어오고 레앙 사이드에 있고 지루 나가고 쭉 한 명씩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라흐마니가 스텝업을 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상대 수비수들을 잘 끌고 갔던 AC 밀란이고 패스가 사이드로 연결이 돼서 교체해서 들어온 이 선수 이름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 선수한테 공이 싹 들어가게 되고 안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가는데 후이 가볍게 제껴지는데 요 장면도 되게 아쉽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김민재가 여기서 얘가 뛰기 때문에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라흐마니가 테오를 바라볼 게 아니라 라흐마니가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라흐마니가. 그러면서 지루한테 패스가 이어지면서 지루가 슈팅을 했는데 골이 안 들어가고 오프사이드도 사실 아니었던. 근데 라흐마니의 위치가 너무 아쉬웠다. 볼이 또 이렇게 들어갔고 사이드에서 또다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인데 또다시 턴오버 상황이죠. 수비수 4명이 있지만 상대 공격수가 5명이 있는 상황. 그리고 안으로 또다시 치고 들어가다가 살레마크르스한테 패스를 줬고요. 또다시 지루가 뛰다 보니까 김민재는 지루도 확인하고 얘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쭉 치고 나가는데 후이가 백커버를 가다 보니까 김민재가 여기서 무르기보다는 항상 하던 그 판단을 해요. 스텝업을 해요. 김민재가 스텝업을 하면서 이거를 막으려고 나갔는데 여기서 김민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생각하는 김민재는 요 스텝업을 했을 때 라흐마니가 바로 옆에 있잖아. 이거는 안 봐도 느껴진단 말이야. 사람의 그 기운이라는 게 바로 옆에서 느껴지잖아. 그러면서 살레마커스를 몸 동작을 보시면 알겠지만 밖으로 몰려고 했던 거야. 왜? 로보트카 뛰어들어오고 있지? 라흐마니 여기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분명히 바깥으로 치게끔 만들어서 공을 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몸을 글로 열어놨어. 근데 여기서 반대로 살레마커스가 하나를 더 튼 거야. 지렸던 거지. 와, 여기서 안으로 접어버리면서 완전히 김민재를 털어버리고 이제 알까지 넣어버리면서 골키퍼까지 털어버렸다. 그래서 완벽한 AC 밀란의 승리였다. 완벽하게 김민재가 예측을 하다가 완벽하게 제껴졌다. 여기서 민재가 튀어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아무리 지루가 여기 있어도 라흐마니도 뭐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땡겨오는 게 정상이야. 근데 라흐마니도 again 볼 워칭.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방향을 일로 가려고 예측을 했지만 얘가 안으로 틀었고 라흐마니는 볼 워칭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치게 되면서 속도가 붙은 살레마스카르스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R까지 넣으면서 AC 밀란이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제 진짜 보는데 난 너무 속상하더라고. 김민재 쌤통이다. 김민재 잘됐다. 김민재 벌 받은 거다.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축구 팬들의 모르겠어요. 되게 강한 말이지만 소신 발언이에요. 수준이 참 아쉽구나. 수준이 진짜 아쉽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김민재 선수가 29경기 중에 28경기를 잘했어. 한 경기를 못했어. 김민재 거품이네. 김민재 수준 차이 나네. 이 지랄을 해버리니까 난 미치겠더라고요. 다음 경기가 레체인가 이걸로 알고 있어요. 레체랑 경기를 하고 또다시 AC 밀란을 만나게 되는데 오시멘의 부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일단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시멘의 부상이 계속 이어지게 돼서 AC 밀란전에도 못 나오게 된다면 레체전에는 전반전에는 나는 선발 명단을 내보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폴리가 이 기세가 만약에 괜히 로테이션 돌렸다가 레체한테 만약에 꺾이잖아요. 그럼 AC한테 꺾일 거예요 또. 그러면 3연패까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 늪에 3연패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3연패는 진짜 돌이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레체전을 갈아 넣는 한이 있더라도 주전으로 스타팅을 띠끼고 그 중에 정말 멀리 갔다 온 국가대표 선수들 위주로 전반전이 잘 종료가 되고 나면 로테이션을 그때 돌려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우승팀은 로테이션을 잘 안 돌려야지 우승합니다. 다들 로테를 잘 돌려야 우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리그는 부상 없이 주전 11이 계속 뛰는 게 우승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김민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